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잠깐의 여유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떠올리지는 않으신가요?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며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도는 그 순간, 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향이 좋고 맛이 익숙하며 무엇보다 이 한 잔이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 즉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심지어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습관처럼, 때로는 위로를 받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선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커피를 소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가 때로는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마신 커피 한 잔 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원래 커피는 다 그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혹은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는 사실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커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리고 항상 일관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유전적 특성,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커피가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활력을 더해주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커피의 영향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신경계, 위장, 그리고 심혈관계 등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커피가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함으로써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현명한 커피 섭취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피를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중추신경계입니다. 커피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페인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뇌를 각성시키고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에 축적될수록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활동을 둔화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졸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라는 생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과 매우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데노신이 결합해야 할 수용체에 대신 결합함으로써 아데노신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뇌는 마치 아데노신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경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커피를 마셨을 때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며 잠시 동안 피로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업이나 업무 중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혹은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질 때 커피 한 잔이 주는 활력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성 효과가 이미 지쳐있는 우리 몸에는 오히려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자연스러운 회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의 각성 효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일시적으로 억지로 미루게 만듭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거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이미 상승해 있을 때 마시는 커피는 몸을 회복시키는 대신 마치 채찍질하듯이 억지로 깨워 세우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코르티솔은 이미 우리 몸을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과 유사한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카페인의 신경 자극 효과까지 더해지면 몸은 더욱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피로 해소는 오히려 몸의 회복력을 저해하고 만성 피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바로 심장 두근거림, 빈맥, 손떨림, 그리고 불안감입니다. 카페인이 과도하게 신경계를 자극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는데 특히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나 평소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반응이 심한 불안감, 초조함 혹은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잠 못 드는 밤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답답함을 유발하는 것은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더불어 우리 몸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신경계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커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체 부위는 바로 위장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속에 함유된 다양한 유기산과 카페인 자체가 위벽의 특정 세포를 자극하여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위장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산 분비 촉진이 음식물 소화를 돕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 점막이 약해져 있거나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라면 커피 한 잔이 속쓰림, 메스꺼움, 더부룩함, 그리고 심한 경우 위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상된 위 점막은 위산에 더욱 취약해지므로 커피로 인해 분비된 과도한 위산은 통증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마시는 공복 커피는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보호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강한 산성을 띠는 커피가 들어오면 위벽은 마치 산성용액에 노출된 것처럼 직접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을 중화시켜줄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커피만 섭취할 경우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기존의 염증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 커피를 중단하거나 식후로 바꾸었을 때 위장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사례는 임상적으로도 매우 흔하게 관찰됩니다. 커피를 마셔야만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커피 마셔야 화장실 가요라는 말처럼 커피는 실제로 장 운동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뿐만 아니라 클로로겐산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장이 예민한 상태,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를 앓고 있거나
평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복통, 설사, 과도한 가스 팽만감 등 불쾌한 복부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이 과도하게 자극되면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거나 영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장 건강 상태를 고려한 커피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커피가 혈압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킵니다. 아데노신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도 하는데 카페인이 이를 방해함으로써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 저항이 높아져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여 심박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일시적인 혈압 및 심박수 변화는 신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평소 혈압이 높은 경향이 있는 사람 또는 심장 리듬이 불규칙한 부정맥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커피 섭취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단기적으로 혈압이 더 위험하게 상승할 수 있으며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심장이 더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거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가슴 답답함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 괜히 불안해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 없어요와 같은 신호들은 우리 몸이 이미 카페인의 영향에 대한 한계를 알리고 있다는 강력한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음과 같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이 커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러한 신호가 나타난다면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커피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끊어야만 할까요? 과연 커피는 무익한 존재이기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일찍 단정 짓고 모든 커피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는 부정적인 면모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건강에 이로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리그난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적절한 양의 커피 섭취는 실제로 집중력 향상, 인지 기능 개선, 기분 전환 및 우울감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정신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심지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제2형 당뇨병, 특정 유형의 암간암, 대장암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가 가진 다양한 이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커피를 현명하게 마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자의 몸은 고유한 특성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와 반응도 천차만별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커피 섭취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피 섭취 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분이라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반드시 피하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식물은 위벽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여 커피의 산성 성분이 위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보다는 우유나 두유를 첨가한 라떼 형태로 마시거나 위산 분비를 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산성 커피나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위장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밤에 자주 뒤척이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오후 2시 이후에 커피 섭취는 가급적 피하거나 적어도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6시간 정도이며 민감한 사람의 경우 10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후 늦게 마신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잠자리에 들 시간까지도 체내에 남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아예 커피 섭취를 중단하고 허브차나 따뜻한 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이라면 연속으로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지양하고 하루 총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면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카페인이 체내에 유입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거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혹은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는 것은 몸의 근본적인 회복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은 우리 몸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는 커피의 각성 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수면 패턴, 식사 리듬,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먼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휴식이야말로 어떤 커피보다 강력한 천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커피 자체는 결코 나쁜 음료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어온 훌륭한 기호식품이자 건강에 이로운 성분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음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한 채 습관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마시는 커피는 언젠가 반드시 불편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즉, 커피의 잠재적인 이점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민감도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현명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커피를 마시기 전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지금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일까? 내 위장은 괜찮을까? 오늘 밤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을까? 이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작은 습관이 건강한 커피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커피를 무조건 끊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커피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고 때로는 과감히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습관이자 자신을 아끼는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백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과 자신에 대한 세심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 오늘은 커피 한 잔 앞에서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명한 커피 섭취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